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6년도 1회차 실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많이 나왔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상담의 목표 3가지. 아들러 나오면 아들 못나서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죠. 열등감을 극복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월감을 추구해야겠죠.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한다.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한다.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한다. 뭐 이런 것들 5가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2번 문제 가보시죠. 행동주의 상담 또 나왔죠. 불안감수기법 3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체계적 둔감법, 추정훈련, 홍수법 뭐 여러 가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학습 촉진기법, 강대리 변별학습 나왔고요. 달리 특성 요인입니다. 특성 요인 상담 학자들 달리 브레이필드 윌리엄슨이십니다. 달리 다 안다고. 특성 요인은 뭐예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이다. 진로 상담의 뿌리다. 교사가 다 안다고 거만하게 굴지 말라. 달리 다 안다고 거만하게 굴지 말라. 거만한 태도로 말하지 않는다. 학생이니까 비교적 상담 초기는 적은 범위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상담자나 내담자의 태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학생의 태도를 학생이 상담하는데 콧구멍 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상담을 잘 받고 있는지 태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4가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4개까지 외워야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의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지 확인한다. 아무 관심도 없는데 하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진짜 관심이 있고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난리 4가지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4번 문제 가보십시오. 혼란이 나왔네요. 현탐의 사진관 설명하면 여러분 짜증낼 겁니다. 똑같은 거. 뭐 기계 조작을 도하고 분석적 혹심이 많고 맨날 똑같습니다. 5번 문제 갑니다. 인지적 명확성, 대가리가 오류. 인지적 오류는 뭐예요? 인지적 오류는 대가리가 오류난 거예요. 대가리가 오류, 삑살이죠. 미친 거죠. 여기는 근데 미치지 않았어요. 명확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류는 아직 안 났어요. 명확성이 부족한 건 뭐예요? 띨띨한 겁니다. 띨띨하다. 그러니까 약간 맛이 간 거죠. 대가리가 약간 맛이 갔을 때의 유형. 왜 맛이 가냐? 뭐 이런 거죠. 단순한 오정부가 있을 때 맛이 가고요. 실기시험 맨 처음에 필기는 붙었어요. 실기 걱정해야죠. 이럴 때 단순한 오정부가 떠오르죠. 시험이 얼마 안 나오면 복잡한 오정부가 생각하죠. 난 꼭 붙어야 되는데 강박적 사고. 키워드가 헷갈려. 구체성 교류. 문제와 답이 찌찌뽕이 안 돼요. 원인과 결과 차고. 나 불합격할 것 같은데 가죠. 이런 것들이 다 띨띨하고 맛이 간 상태다 이거죠. 살짝 맛이 간 상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 오정부, 정보를 제공해야죠.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쉽다. 복잡한 오정부. 논리적 파라 키워드만 알면 되지 않냐? 강박적 사고, 인지정서 행동기법으로 대가리도 고치고 정서도 바꾸고 행동도 이건 뭐예요? 성격 바꾸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구체성 교류. 강의 들어봐라. 쉽지. 원인과 결과 차고. 문제하고 답만 알면 쉽지 않습니까? 찌찌뽕. 가정된 불가능. 논리적 분석 경로. 강의 들으면 합격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쉽죠. 세상에 이렇게 쉬운 공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걸 뭘 공부해요? 정말 소파에 누워서 치킨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서 아우 좋아. 공부 진짜 할 게 없는데. 단복구 강양환. 단복구 이렇게 외우세요. 단복구 강양원. 단복구 강양. 양면적 사고네요. 양면적 사고. 원인과 결과의 차고. 가정 내 불가능도 있고요. 양면적 사고. 양쪽. 합격한다. 불합격하나. 뭐 이런 거. 이대로 외워도 되고요. 단복구 강양원이라고 이제 이론서에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렇게 외워도 되고 이 중에서 6가지만 골라 쓰면 되겠습니다. K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6번 가보시죠. 이렇게 외워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어렵지 않죠? 단복
단복구 강원가 단복구 강원도 가자 강원가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됩니다. 주저리 6번 갑니다. 경제학은 가설학문입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장형 양육 부족금이 시간당 1,000원을 지급되는 겁니다. 양육 부족금이 이럴 때 직업이 없는 부모, 직업이 없던 부모는 뭐요? 1,000원이라는 돈이 공짜로 들어오니까 돈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자녀를 타가시설 유치원에 맡겨놓고 경제활동에 참가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노동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노동 공급이 일을 할 거라 말이죠. 꽁돈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요. 1,000원이란 꽁돈이 생겼으니까 뭐예요? 소득이 비근로 소득이 증감으로써 야간 근무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근로시간을 줄인다. 왜? 꽁돈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근로시간, 노동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인문학적으로 또 1,000원씩 더 준다고 해서 누가 더 일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꽁돈 생겨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유치원에 보내고 일할 것이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꽁돈 생겨서 추가 근무 안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7번 문제 가시죠. 투자적 검사의 장점. 투자적 검사 누워서 떡 먹기죠. 대표적인 검사 로샤의 임기 반영 검사를 통해서 어떤 그림이냐, 뭘 물어보는지 모르죠. 무식세계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방어가 어렵다. 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죠. 반응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또 이상한 반응도 나오죠. 반응이 독특하게 나타난다. 쉽습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직업심리학 또 나왔네요. 척도, 명서, 등비. 이름의 차이 정보 플러스 서열까지, 또 이름, 서열, 등간까지, 간격까지, 또 전체 등간뿐만 아니라 비율까지 나온다. 절대 0점이 없다. 절대 0점이 있다. 라고 보고요. 9번 갑니다. 보상적 임금제도. 근무 환경의 열악함을 경제적 보상으로 똔똔시켜주는 것, 상쇄시켜주는 것이다. 탄광초대의 임금은 도시 근로자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게 보상적 임금제도죠. 발생 원인은 뭐예요? 교육훈련 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돈을 더 줘야 된다. 교육훈련이 많으면 그만큼 보상을 또 해줘야 된다. 직업의 쾌적함 정도, 직업이나 작업이나 똑같습니다. 직업의 쾌적함 정도, 작업의 쾌적함 정도. 쾌적하지 않으면 돈을 더 줘야 된다. 책임의 정도, 책임이 강하면 돈을 더 줘야 된다.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이 낮으면 돈을 더 줘야 된다. 고용의 안정성 여부,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죠. 쉽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로저스 나왔네요. 로저스 쭉쭉 나옵니다. 로저스의 세 가지 기본 태도, 일무공, 자다가 일어나도 다 먼저 쓸 수 있습니다. 일무공, 일치성, 진실성이라고 하며 상담자는 상담 관계에서 느낀 감정과 태도를 진솔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무조건적 수용,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줘야 된다. 공감적이에 내담자 입장에서 감정이입해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또 상담자 전문적인 자질과 자세를 밀지 않아야 된다. 이걸 공감적 이해를 한다고.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참 설명하기도 참 거시기해요. 11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고려하여 1차 때 많이 나왔죠. 산출물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고려하여 처음 나왔지만 1차 때 여러분 익숙했던 문제입니다. 12번 갑니다. 다음에 그림 중 2단계 이것도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요. 사실 기출에 없던 문제거든요. 이론수에도 없던 문제입니다. 이건 틀리라고 나온 문제예요. 틀려지면 돼요. 또 이거 문제 나오면 듣보잡 나왔네. 이번에 시험에 어려웠어요. 카페에. 한 문제만 어려우면 그냥 벌벌벌 떨어요. 한 문제 틀려지면 돼요. 세 문제까지. 처음 나온 문제가 세 문제가 있다. 그런 적도 없지만 세 문제가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면요. 6점짜리 36, 18. 18점은 그냥 18 버리세요. 18점은 18 버리자. 그리고 72점만 맞자. 사람일지라 한 문제 틀리면 그래도 68, 66점인가요? 66점.
가장 아름다운 점수 66점으로 합격할 수 있잖아요. 너무 하여튼 세 문제만 나오면 카페 난리 나요. 뭐 이번에 시험은 어려웠네요. 뭐 듣부잡 나왔네. 뭐 나머지 맞추면 되지 뭘 걱정해요.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쉽습니다. 틀려주는 게 예의고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왜? 이거 맞힌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이거 맞힌 사람 대한민국에서 수험생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0명이에요, 0명. 그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공평한 문제인데 나만 모르는 것처럼 억울해서 이게 비합리적 신념아니에요. 야, 공평한 문제구나. 맞아주는 게 정상이에요. 틀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맞춘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틀리라고 낸 거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면 맞춰야죠. 왜? 기출이니까요. 그렇죠. 직무 분석의 설계 단계, 자료 분석 방법을 결정하고 직무에 관한 자료와 출처의 인원수를 결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간단하죠. 그래서 다음에 나면 맞출 수 있고요. 더 지랄 맞게 나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뽑았잖아요. 뽑았으면 또 한번 써먹겠죠, 출제자가.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직무 분석이에요, 직무 분석. 직무 분석에 필요한 직무 분석의 절차 6단계를 쓰시오. 이러면 또 빵점 나오겠죠. 직무 분석의 절차 6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게 2단계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자가 진짜 엿먹으라 그러면 또 살짝 바꿔요. 직무 분석의 절차 6단계를 쓰시오. 꼼꼼한 사람은요, 6단계 요거까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안 꼼꼼해요. 이거 외우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외우십시오. 13번 가보시죠. 데이비스 나왔네요. 롭기서 데이비스,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SQ,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MJTQ,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MJTQ는 JDQ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14번 가보시죠.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나왔죠. 직업 상담사에 필요한 거죠.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상담사가. 누구를? 내담자를. 어떻게 이해해요? 저분의 표는 왜 큰가? 저분의 표는 왜 끈적거리는가? 이런 거 많이 했죠. 저분의 편, 저항감, 제인식, 저항감, 제인식 다루기. 분류 및 재분류하기. 저분의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에. 변명에 초점 맞추기. 은유 사용하기. 은백을. 저분의 표는 왜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뭐 이런 거 해서 많이 나와봤자 6가지예요. 6가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검사 또 나왔네요. 기준첨자검사, 상대평가, 준거첨자검사, 절대평가라고 해서 많이 얘기했죠. 16번 갑니다. 구성타당도 종류 2가지, 3가지가 있는데 여기 2가지만 쓰라고 나왔네요. 요인분석,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신개발검사와 비슷한 기존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기존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플과 신개발검사, 비슷한 검사 뭐가 있다겠어요? 탭스와 서로 상관관계 높으면 수렴타당도가 높다. 신개발검사와 기존 여기는 비슷한 기존 검사예요. 비슷한 기존 검사고 여기는 변별은 다른이죠. 변별력이니까요. 다른 구성 개념의 검사와 상관관계를 알아봐서 상관관계가 별로 낮을수록 별로 없을수록 변별력이 높다. 변별타당도 높다. 신개발 검사는 똑같아요. 다른 구성 개념과 여기는 비슷한 구성 개념과 비슷한 구성 개념은 상관계수가 높다. 다른 구성 개념은 상관계수가 낮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갑니다. 어렵네요. 어려우면 이것도 뭐 틀려주는 게 예입니다. 4점짜리뿐이 안 됩니다. 뭐 공식은 그렇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식과 답을 구할.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식. 경제활동 인구는 500만 명이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실업률이 얘가 나오죠. 실업률은 경실이다라고 나오고요. 실업률이 10%니까 10%는 경제활동 인구 X분의 실업자 수가 50만 명이니까 50만 명 곱하기 100이다라고 해서 구하면 500만 명이 나오겠죠. 비경제활동 인구는 400만 명이다. 비경제활동은 어디 나와요? 고용률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이 빼기 실업자 수는 500만 명 빼기 50만 명은 450만 명이다.
고용률은 쭉 나온다. 그래서 뭐 이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400만 명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건 난 정말 어렵다. 몇 바퀴 돌리면 어렵고 X값 나오면 돌린다. 그러면 그냥 복불복입니다. 어차피 교수님 난 이런 거 나오면 1시간 동안 머리가 아파요. 그럼 버리세요. 그냥 4점 버리세요. 6점짜리 아니니까. 18.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럼 뭐 푸시고요. 18 갑니다. 이건 쉽죠. 우리 많이 했죠. 찌찌뽕! 임금과 한 개 생산물 가치가 찌찌뽕 할 때 이윤 극대화가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임금 10,000원 나와 있죠. 한 개 생산물 가치 값 2,000원 나와 있죠. 두 개만 쓰면 되죠. 형식이 똑같습니다. 생산량을 뭐라고 그래요? 생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죠. 추가할 때 없으니까 여기요. 추가 한 명 했으니까 10, 두 명 할 때 변하니까 8, 추가할 때 변하니까 5, 추가할 때 변하니까 여기는 4, 여기는 3이 되겠죠. 한 개 생산물 가치 돈만 곱하면 되죠. 2,000원이네요. 여기는 0, 여기는 2,000원이니까 10개니까 2만 원. 여기는 뭐 16,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0,000원. 임금이 10,000원이니까 임금 10,000원과 한 개 생산물 가치 10,000원이 찌찌뽕 되는 3단위에서 이윤 극단위가 온다. 극대화가 온다. 뭐 근로자 수가 2명일 때 노동의 한 개 생산량은 2명일 때 한 개 생산량 여기죠. 8. 그대로 답이 나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무리 지가 어려워봤자 2문제 이상은 안 어려워요. 2문제는 버려도 충분합니다. 16개만 맞아도 합격 차고도 넘습니다.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된다. 공부하다가 여러분 정말 힘드시면 제가 강의하다가 순간적으로 애들이 만들었는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 3문제는 버리자. 18점은 버리자. 에이, 18 버리자. 18 버려도 합격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5년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